근데 지금 봐도 패션이 세련돼. 조국통일 이륙하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부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요 우리 함께 통일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문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북경 루트가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럼 감시를 받잖아요. 원래 가장 짧은 경로는 일본의 동경을 거쳐가지고 북경으로 갔다 북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우리 정보기관의 감시를 엄격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으로 갔다가 거기서 엉뚱하게 지구 반대편에 서베를린을 가서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들어가고 동베를린에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고 모스크바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한 바퀴,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죠. 그런 우회로를 찾은 거죠. 거의 지금 반 바퀴 돌았다고 한 게 그렇죠. 과언이 아니네요. 그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됐다라고 보도는 됐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건이 나오면서 그 루트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동베를린에 체류 중이며. 그러니까 저것도 다 확인을 한 거네요. 네, 확인한 거죠. 그대로.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임수경이냐를 두고서도 이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군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좀 경계도 받고 감시도 받으니까 어린 여학생 하나를 띡 보낸 거예요. 허를 찌른 거죠. 그게 임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임수경 아버지가 대국민 사과문을 또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미리국 임양 아버지의 대국민 사과 편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이 아이를 기른 아버지로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그래요? 우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뜻밖의 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무리를 빚은 것이 송구할 따름입니다. 와. 이 사건이 정말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문익환 목사 아니면 황석영 작가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방북을 하는 건 봤어요. 근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4학년 학생이 혼자 북한으로 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대가 세고 혁명적인 그런 여전사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임수경 씨가 알고 보면 굉장히 여리고 조용하고 공부만 해요. 예? 예?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제 학생이었거든요. 아니 임수경 씨가 나이가 더 많은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나랑 동갑인데 썬팅하고 나하고. 제 제자였어요. 한국 근현대사의 단계가 나와. 역사에서 뭐 역사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함께 계시는 포레스트 검프. 아니 나는 성격이 잘 들어. 나는 당신 편이잖아 친구고. 오늘 뻥 항상 천진이 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 친구 남희석의 이름을 걸고 같이 죽으려고 그러지 마. 연대보증이야. 뭔데요? 이제 99년도, 2000년도 그때 그 외대 어학원에서 이제 영어과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10년 10가 아니라 99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네네. 그 한국 외대 어학원에서 이제 영어과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제 수업에 통일의 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알잖아, 임수경 씨를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잘 몰라, 통일의 꽃인지는. 저는 알잖아요. 야, 통일의 꽃이 내 수업을 들어왔네? 그래서 한 6개월, 한 학기 정도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때가 이제 신상옥 감독, 조 감독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강의를 하던 때였거든요. 북한 갔다 온 사람과는 다 뭔가 인연이 있다. 말 된다. 배우 조정 아니야? 신상욱 감독을 또 아주 근거리에서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이 이제 페이드 아웃 되니까 임수경 씨가 들어오네. 그러네. 대박이다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항상 수업을 들을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통일의 꽃과는 달리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탄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그 증언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임수경 씨를 직접 만났던 일본 관계자의 증언인데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어요. 어머. 평양 축전에 특별 초청객으로 간 일본 중위원이 임수경을 만났고 네. 그 다음에 인상을 말했는데 영웅주의적 분위기는 없었으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학생의 인상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정말 통일의 꽃으로 평양에 갔던 그 임수경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되게 발랄한 모습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가면 그런 혁명투사였는데 어.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대표대협의 임수경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애정 어린 인사드립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실 말하면 이제 청년층을 대변하는 한 인물이 이제 북한에 갔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데요. 우리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던 것 역시 북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 여대생의 무단 방북 과연 어떤 반응이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패션이 세련돼. 저 때 저게 유행이었어요. 저 땡땡이 물방울 몸빼. 유명한 장면이요. 이때 뭐 인파가 말이 안 했어. 아, 저 청바지 있었죠. 저 고등학교. 청바지가 지금도 못 입는데 당시의 대학생들은 다 교복이잖아요. 청바지가 사실은. 하얀 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7천만 결의 절절한 통일의 열기야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저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맞아. 발랄하다. 자신감하고 막. 그때 진짜 인기가 저렇게 있었어요? 제가 당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 13사 청년 학생 축전 준비로 그 학생들도 등하교 할 때 항상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다 바꾼 거예요. 축전에 대한 노래로. 햇빛은 넘치어라 평양 하늘에 이 노래 부르고 TV를 계속 틀게 되면 축전에 대한 노래만 나면 하늘 넘어 평양을 찾았어 보들이 오네 인민의 행복을 하려고 찾아온다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애들한테 가르쳐줬다고요? 네, 노래 보급도 하고 암기도 시키고 TV만 켜면 이 노래 나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노래 가사 하나도 안 까먹어져요. 그러네. 귀 깨지도록 들어가지고. 전 인민이 여기에 집중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 지상낙원을 보려고 전 세계 청년 학생들이 보러 온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이구나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남조선 그 전대협 대표도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저렇게 왔구나. 우리 기준에서는 목숨 걸었다고 생각하죠. 가면 죽을 거니까. 이때가 아마 제가 한 5살 때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그 하늘에서 내린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기억이 납니다. 5살 때 그렇지. 그때 일이 그때 일이 우리 여몽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평양에 오려는 것을 남조선에서 이 탄압하고 막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통일을 반대를 한 게 누굽니까? 그 당시 임수경 동무가 고생해서 9일 만에 우리 평양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통일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일의 꽃. 친히 통일의 꽃으로 불러주시며 애국적 창고를 한 그를 민족 앞에 긍지 높이 내세워두신 제가 볼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요. 평양외고학원에 있었어요. 평양외고대학에 학원반이 있거든요. 6년짜리. 저도 불어과를 다녔거든요. 그때 불어과 5학년이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뭐 한국의 외고대학에 뭐 불어과 대학생이 왔다 하니까 나한테는 더 가깝게 와닿았고요. 그것도 생각한 게 그러니까.
그때 평양 분위기가 그러니까 통일이 당장 온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임시공의를 통일의 것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통일이 진짜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모든 평양 시민들이. 그래요. 저는 그때 당시 평양외국어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임수경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 연령대에서 평양외국어대학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좀 뽑았는데 뽑는 기준이라는 게 뭐 인물도 봐야 되고 키도 봐야 되고 뭐 품성도 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다 봐서 몇 명을 뽑는데 거기에 동원돼 갔다고 정말 말이 아니었었거든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서로 뽑히 갔다고. 저는 무슨 그때 당시 대학 1학년이었었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를 위주로 해서 뽑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원할 염두도 못 냈고. 근데 완전히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임수경이 정말 그야말로 김일성급이었습니다. 또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이제 차만 임수경이 탄 차만 지나가게 되면 다 이어쌌거든요. 인파가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차가 기본 도로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청년 대학생들은 같이 따라 달리면서 임수경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같이 뛰면서 뭐 조국 통일하고 선박 흔들면서 진짜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평양시 자체가 통일을 뭐 딱 통일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임시경의 13사 축전이 무색할 정도로 13사 축전 저쪽으로 갈아이고 열흘을 했다 그러게 되면 9일을 임시경에 대한 뉴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완전 흔들리는 거예요. 임시경.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야 통일의 꽃 나왔다. 통일의 꽃 나왔다. 그러니까 임시경 일거수일투족이 싹 다 방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시경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미제의 그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나왔지만 그 나중에는 또 면바지를 입고 또 나와요. 그래서 청바지는 대놓고 못 입으니까 그거는 아예 입을 엄두를 못 냈는데 임시경이 했던 헤어스타일 살짝 파마가 풀린 단발머리 그다음에 면바지, 면티 이런 것들이 유행이 돼가지고 야 조금 비슷하기만 하게 되면 야 이거 임시경 바지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임이라 안 하고 림이라 그러거든요. 야 이 림시경 바지야. 림시경 바지라고 팔리고 그다음에 나 림시경 머리 해주세요. 림시경 머리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 림시경 씨가 처음으로 바지를 면티 위에다가 입는 게 나와요. 그게 뭐가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티를 안에다 넣어서 보통 바깥에 빼서 입었어요. 예, 북한은 이 바지를 위에다 올려 입는 건 남자들만 이렇게 벨트를 차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여자들은 그렇게 안 입었는데 북한에서는 정말 여성 하게 되면 항상 수줍음인데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감 있고 말을 기똥차게 잘하고 야 남한에서는 남조선에서는 저렇게 잘 가르치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원고도 없이 그냥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그냥 쭉쭉 하나도 틀린 말 없이 그냥 맞는 말만 하네 얼커니 엄마들이 엄청 박수를 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모든 제스처에서 유행이 됐었어요. 노래할 때도 우리는 마사나문 폭풍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임시경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대학생들 그러고 때 시위할 때 그다음에 인사할 때도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되게 좀 자유롭게 하는 이게 되게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 임수경입니다. 여러분께 전투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뛰어있다고요? 야 열풍이었어요. 임시경 열풍. 아니 뭐 그리워하는 눈빛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련한 눈빛으로. 우리 아버님 왜 그래요? 임시경이가 그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힙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대엽 진군가 전대엽 진군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당시 거기서? 평양 시민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니은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 봤거든요. 니은자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왜 북한에서는 이게 타도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스타일을 다 따라서 그 손도 그렇게 흔들면서 전대엽 진군가를 다 같이 불렀거든요. 그때. 전대엽 진군가를 한번 부를게요.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일어났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우리 청년 학생들 전대엽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요. 야 세뇌 제대로 됐네. 근데 그거를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이 불렀어요. 다 불렀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그 스타일을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뭐 북한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도 북한에서 미녀 응원단이 오면 같은 또래 우리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뭐 그분들이 부르는 뭐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도 같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들도 만나면 야, 어디 봤어? 그 북한 응원단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적국으로 여겼던 이 남조선에서 웬 어린 여대상이 온다라는 것에 또래 동년배들은 호기심이 있었을 거고 그걸 계속 북한 이 정권이 이용을 한 거죠.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얼마나 이렇게 성대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허용을 했던 거예요. 뭘 허용했냐? 첫 번째는 임수경의 이 방북기를 매일 TV에서 방영을 해줬어요.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인기는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군중을 동원해줬어요. 따라다니게 하고 환호를 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군중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래 여학생이라는 호기심이 맞물리니까 이제 유행처럼 퍼져나간 거고 북한이 그걸 뒤에서 즐기면서 사실은 다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임수경이 인기도 있었겠지만 그 인기는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 북한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철저하게 이제 임수경을 이용을 한 것이죠.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소문도 퍼뜨렸어요. 당시에 임수경과 그 당시 북한 당대 최고의 미남 톱스터가 열애를 한다. 열애설. 일단은 그 남자 스타가 누구냐? 북한 영화 홍길동의 주연을 맡아서 북한 내에서 뭐 너무 인기가 있었고 북한 여자들이 다 저 배우한테 시집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북한 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남자 배우 리영호. 야, 홍콩 스타처럼. 어떻게 생겨졌고 그래서 아이돌 느낌. 당시에 북한에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북한 당 간부들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리용호에게 임수경과의 어떤 결혼 의사를 물어봤다라는 루머까지 루머입니다, 루머. 돌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대단했으면 그걸 기록 영화로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근데 보면서도 이제 어린 마음에도 야 수령님의 몸에 막 이렇게 손을 툭툭 갖다 대고 뭐 고개만 까딱하고 근데 저걸 살려뒀어?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랑 말하는데 뭐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았을까? 우린 세대 교체가 됐으니까 젊은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이 말을요 정말 잘하긴 하더라고요. 못 들어봤어. 근데 북한의 대학생들은 그 또래 대학생들은 이렇게 원고대로 읽던지 이렇게 표정이 딱 정해진 데서 정해진 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임수경이라는 대학생을 보니까 거침없이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나중에 이 임수경 학생의 그런 말 잘하는 걸 보면서 북한의 대학생들도 웅변 기술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학교에서 웅변, 그러니까 스피치 교육이죠. 그런 것까지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인기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북한에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수경 씨가 평양에 어무로 해서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냐면 이제 김일신이라는 그런 중학생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소녀가 굉장히 시를 잘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꼬마 시인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지어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임수경이를 환영하는 그런 환영 모임에 가서 이 김일신이라는 그 중학생 소녀가 시를 읊었거든요. 시를 읊었는데 뭐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의 어린이들 하면서 이렇게 시를 읊었는데 다 끝난 이후에 임수경이가 우리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애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일실이라는 그 애도 하도 세뇌 교육을 받다 나니까 뭐 남녘 땅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어린이들이 참 많다 이런 식으로 교양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임수경이를 보니까 뭐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뽀얗고 키도 뭐 훤칠하고 잘 입고 뭐 거침없이 아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그런 인상이 조금씩 좀 개선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그 동경심이 그때부터 쫙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곤란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온 거는 좋아. 이게 잘 써먹으면 돼. 근데 너무 럭비공이야. 그렇죠. 말 안 듣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시킨 것처럼 야 장군님 만세만 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안 굶어?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최초의 한류는 그 K 운동권 한류예요. K 운동권 한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조선은 하나다가 아니라 조선은 사실 그쪽 국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온 구호가 조국은 하나다가 된 거예요.
임수경은 한결같이 조국은 하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부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김일성이 임수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쇼를 하나 선물을 했거든요. 저 걸어줍니다. 정말 북한에서 난리가 나죠. 북한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 쇼를 걸어줬다면 가보죠. 근데 북한에 걸어준 그 쇼를 갖다가 자리에다 깜빡 잊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죠. 가능하지가 않은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컴퓨터 자랑을 했습니다. 딱 가가지고 컴퓨터실 가가지고 막 컴퓨터 딱 보여주니까 임수경이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진짜 했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재밌다.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조선 인민들은 뭐 미제에게 착취당하고 뭐 수탈당하고 그래가지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때깔도 좋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들 통제가 없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막 이용을 해먹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순간이 왔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임수경 씨 때문에 남한도 문제였지만 양쪽이 다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북한이나 김일성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는 맞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국도 굉장히 그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그 현행범은 맞긴 맞는데 북한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은근히 약간 북한을 역관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임수경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분석 그 연구 논문들이 나왔어요. 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제가 이제 주목했던 그 연구 논문은 이거였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 집단과 개인의 충돌이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고 똑같은 바지,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거대한 집단에 하나의 개인이 와서 빵 충돌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의 헤어스타일, 자기 마음대로의 패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무너지는 그 금이 간 계기가 바로 임수경의 방북이었다.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통일의 꽃이자 이제 자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임수경 씨. 사실은 방북을 해서 벌였던 여러 가지 행동 등을 통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 이제 굉장한 충격을 주었는데 더 큰 충격은요. 오히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까지 소화한 상태에서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 그 순간 펼쳐지게 됩니다. 돌아올 날이 되자 임수경 씨는 자신이 방북했던 루트를 다 버린 채 오로지 판문점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진짜. 나는 판문점을 통해서 갈 거예요. 불법이잖아. 안 되잖아요. 야,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안 된다. 유엔사가 허락을 안 그래요. 해주지. 자, 외교 문서를 보내요. 판문점 앞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살길이다. 조국 통일 이룩하자. 밤이 지새도록 단식을 하고 있을 임수경 학생과 여기에 동참한 세계 평화예고 인사들을 단식 농성을 했다고? 아니 돌아올 때는 이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경유해서 와도 금방 오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판문점은 꼭 통해서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북했던 목적이 뭐예요? 통일을 위해서 분단된 두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방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그것이 또 통일의 상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갔던 그 길을 그냥 한 걸음 네 걸음은 바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또 상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 귀환하겠다 한 날이 7월 27일이거든요. 네. 그날이 정전협정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날짜를 맞춰가지고 거리로 이제 들어오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수많은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딱 넘는 이거보다 더 큰 퍼포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로 질 수는 없죠. 넘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쪽에서는 체포되거든요. 그 모습까지 보여줘야지 이 퍼포먼스가 완성되는 거죠. 북한도
판문점을 통해서 임수경을 내려보내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그 비밀이 해제된 외교 문건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7월 20일에 남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냅니다. 임수경 학생이 판문점으로 가려는 건 끊어진 민족의 혈맹을 이어보려는 애국적 소행이다. 판문점으로 갈 수 있게 해줘라. 북한이 우리 쪽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신변 담보도 해줘라. 내무부 장관이나 총리 명목으로 안전 보장을 해줘라.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의 이 요구를 대했을까가 또 문건에 공개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비무장지대를 거쳐 한국 영토 내로 출입할 수 없다. 라는 원칙을 당연히 우리 쪽에선 밝혔고요. 무단으로 방북한 뒤 판문점으로 입국하는 걸 허용할 경우에 위험한 선례가 생길 수 있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다가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으로 유엔사도 반대를 했다라는 입장이 지금 공개가 됐고요. 오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예. 오지 말라는 반대로 돌아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문점을 건너온다면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당시에 문건으로 작성했던 게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구나.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했던 게 불법 방북한 루트가 아니라 불법 방북한 사람이 판문점을 통해서 오는 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활동 자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고 또 북한이 이제 공세를 하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견뎌내기가 이제 싫었던 거죠. 박수 치면서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사실 그때 그 7월 27일 날 아침부터 이미 이제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거의 임수경 그리고 또 이제 문규현 신부도 그때 같이 이제 방북해서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남쪽으로 그냥 밀어내겠다는 거였고 우리 쪽에서는 막고 있었고 서울에서는 또 학생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뭐 가자 판문점 이래가지고 또 판문점 그 가는 길을 또 막고 여기 통일로에서 막 막고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걸 절대로 허용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시간대별 상황 일지로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7월 27일 날 임수경 관련 판문점 동향 이런 비밀 문건에 보면 아침 8시 반에 벌써 북측 군정이 군사정전위어가 650명이 오늘 JSL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측 지역 출입에 반대하지 않겠다. 우리 쪽에서 이제 얘기는 해줘요. 이 상황을 시시각각 이제 서울의 상황실로 보고를 합니다. 13시 16분 임수경이 통일각 앞에서 연설. 13시 55분 임수경 연설을 끝내고 판문각 안으로 북측 판문각 건물로 다시 입장한 거예요. 그리고 15시 점심 식사 후 3, 3, 5 통일각 및 판문각 주변으로 밥 먹고 나서 다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회담이든 이런 남북 간의 어떤 상황이든 또 평양에서 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화 통신을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건 상황 보고입니다. 이거 안 하면 뭐 알 수가 없어요. 서울에. 근데 이게요. 얼마나 긴박한 거냐를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분단위가 돼 있잖아요. 16분, 17분 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측 입장은 애매한 게 이거 계속 안 받아? 어떻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임수경 씨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요. 근데 이 단식 농성이 당시 북한 사회에 또 다른 큰 충격을 준 게 뭐냐면 배급 끊기면은 자연스럽게 단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이 시위와 항의의 그런 표현으로 단식을 하는구나. 없는 거구나. 라는 충격을 줬다고 해요. 밥 달라고 시위는 해도 밥을 끊으면서 시위하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밥 먹는다고. 그때 그 단식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영화로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때도 그것도 기가 빠지는 장면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북한 평양 주민들이 그때 보약이고 보약 다 해서 그것도 보내준 것도 또 그까지 방영을 다 했어요. 아 임수경 씨한테 보약 다 전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한 게 집에서도 임수경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할까? 수령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 했는데 여기 살지. 여기도 편하겠는데 혹시 또 그렇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사형이나 총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상식으로는 가난하고. 가면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교수형이나 이런 총살을 당하겠는데 굳이 왜 가려고 하나 여기서 살지? 굳이 왜? 이런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 이제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단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분들은 무슨 죄로? 혼자 단식을 한 게 아니고 연대의 표시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다 같이 단식을 했거든요. 야. 근데 이 친구들은 무슨 통일의 꽃 한 대만 아까처럼 무슨 꿀단지요, 무슨 보약이요, 인삼, 산삼을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굶었다고 하면서 예, 보약 하나 받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투덜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빌었을 것 같아. 그냥 카.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그 자기의 체제 선전을 활용하는 그런 기회로 여겼습니다. 선전선동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임수경, 통일의 꽃 임수경이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선 괴뢰도당의 방해 책동으로 지금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누가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고 누가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TV를 통해서. 그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남순 일당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어린 처녀를 왜 안 받아주냐?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어찌됐건 임수경은 판문점에서 5일 단식을 이어가다가 이 단식을 일단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으로 철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루트로 귀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판문점 귀환을 포기한 건 아니죠? 아니죠. 북한 당국이 이 패를 놓칠 리가 없죠. 당시에 평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이 좀 궁금했거든요. 외교 문건을 통해 공개가 됐어요. 북한이 임수경의 판문점 귀환을 위해서 남북 적십자 간의 실무 접촉을 먼저 제의했고요. 북한은 전방위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국의 이제 국토통일원 장관에게 실무 접촉하자라고 곧바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측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다 정전협동 위반이다라고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임수경이 자신이 살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엔사에 8월 15일 귀환 날짜를 그냥 일방 통보를 해버립니다. 북한이. 그러자 유엔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또 거절합니다. 그건 당신들 입장이고 그 유엔사 문건에 보면 당신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분정의 기록은 자 보시죠. 당신 측과 대한민국의 동의에 의해 군사분 개선을 넘을 경우 그 누구도 넘는 것을 국제연합군이 방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당신 측은 문제의 남한 학생이나 또는 그의 동행자들이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 유엔사 측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임수경은 8월 15일에 북한이 통보한 날짜에 판문점을 통해서 왔습니다. 걸어서 46박 47일 만에 판문점을 넘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영상 보시죠. 대단. 여기서 막 울고. 다시 만나자. 지금 남측 지역에 들어선 전대협 대표 임수경과 문규현 시인부는 공포에 넘친 열광적인 환송에 넘어왔죠. 지금 넘어왔죠. 넘어온 거예요? 네, 넘어왔죠.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구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지금 전 세계 외신을 다 탔겠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상호 동의가 없는 상태로 민간인을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일단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근데 북한 측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대면서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넘어온 임수경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국가보안, 지금도 살아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잠입 탈출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측에 인도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헬기를 타고 쭉 판문점에서 떠서 국립극장
마당에 이제 내립니다. 남산에. 네, 남산.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사가 끝나고 나서 탈출, 잠입, 고무 찬양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 끝에 결국 최종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징역 5년. 안 그래도 북한에서 안 올 되게 생각이지. 임시경 씨 돌아간 다음에 무수한 소문들이 돌았거든요. 정신형 먹었다더라, 사용됐다더라. 그런데 대다수가 정신형이라더라. 라고는 소문이 막 돌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그 임시경 씨 깜방에 갇혀 있는 임시경 씨 입장에서 노래를 자작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애들이 장기자랑 하라면 다 이 노래 불렀거든요. 뭔데요? 저 하늘가에 기러기 떼가 줄을 지어 날아가는데 노래 잘한다. 이내 몸은 철창 속에 갇힌 몸 되었어. 아, 이런 북한에서 노래. 엄청 많이 사용해. 유수경 씨 입장을. 네, 임시경 씨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린 그 노래 부르면서 울었어요. 22살 내 나이 22인데 뭐 꽃필 때로 꽃필 나이인데 뭐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2살 나이에 철창 속에서 썼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 철창 속에 같이 뭐 기록이 떼요? 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되는 게 뭔데요, 뭐예요? 또? 반전이요. 임수경 씨가 이제 198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이제 한국으로 귀환했잖아요. 그 다음해인 1990년 12월에 제3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북한 기자단 20명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요. 20명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아무에게도 통보 안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기자들이 북한 기자들이 어디 갔을까? 바로 이제 림수경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5명의 기자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단 지하철을 타요. 5명의 기자들이 동대 입구역 지하철역 3호선을 탄 다음에 경복궁역에서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뭐 하냐? 그 앞에서 135번 또 시내버스를 또 갈아타요. 이거 사전에 뭔가 조사하고 온 거야. 왜 조사해 온 거지? 그러니까 왜 135번 버스를 탔냐? 누가 도와줬다. 평창동에 있는 림수경이 집을 한번 가보자. 평창동 부자. 그러니까 왜 갔을까? 일단 이 북한 기자들은 모든 것을 다 기록에 남겨야 된다 하면서 카메라까지 다 챙겨가요. 왜 그러면 카메라까지 챙겨가지고 림수경의 집을 찾으러 간 걸까요, 종민 씨? 어떻게 느낌은 아니 어떻게 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갔느냐?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왜? 왜? 그러니까 뭔가를 뭐 찾으러 가다 뭐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뭐 이런 거 비슷했어. 죽었나 살았나. 일단은 지금 정치범으로 구속됐다라는 건 북한에도 보도가 된 거잖아요. 아 감옥에 있는 중간? 그러니까 그럼 반전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일단 정치범이잖아요. 분명히 이제 가족이 정치범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쫓겨났을 것이다. 안 쫓겨났더라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감시받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평창동에 있는 림수경의 집에서 쫓겨났는지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가지고 이걸 기록에 남기자 해서 갔는데 딱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운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 지금 무슨 뭐 자다가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마침 이날 그 외식을 하려고 아버님 딱 차려입고 나가려고 그러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벌써 북측 기자들 그 5명이 잘못 왔구나. 당했다. 이런 느낌이 표정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막 있는데 오히려 임수경 씨 아버님은 딱 이렇게 막 세무 그 잠바에 양복 바지 입고 이렇게 딱 입고 어머님도 막 머리 막 평화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딱 있는데 준비했어. 바닥에 일단 양탄자가 깔려 있어. 와. 그 당시인데 가죽 소파가 있고 양털 방석이 있고 그다음에 커피를 내왔는데 본차이나 어머나 딱 있고 어떡해. 그 당시에 그 사진에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 찍어? 네. 그리고 앞불싸 거기다가 이제 오뎅국, 김치, 뭐 오징어 볶음으로 또 어머님이 어머 어떡해. 국에서 기자들이 왔다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창도 안 보고 늘 있는 집. 망했어. 곁들여서 나온 술이 마주왕. 마주왕이 뭐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와인인데 그 오젤 와인이야. 마주 안자를 프랑스어처럼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마주왕이면은 좀 비싸구나. 맛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 표정이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기사거리 안 나온다 이거. 우리 가서 네. 안 본 걸로 하자. 이 아버님이 교육부 공보관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서울 지하철공사가 그때는 끝내주는 직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보관으로 옮겨가지고 82년부터 그러니까 임수경 이 시기면 이미 7, 8년 공직을 안 하시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아주 좋았고 언변도 좋았고. 제가 보건대는 이걸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치범 생소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거는 저희 어머니도 그때 한번 같이 보면서 야, 저 엄마하고 임수경이하고 완전히 판박이네, 붕어빵이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평양에서도 또 소문이 빨리 돌거든요. 왜 평양 시민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임시경이 군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나니까 어떤 이야기가 돌았나 임시경의 아버지가 지금 서울 지하철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임시경이가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거고 일단 임시경이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지하철이 폭파되든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들어갔지만 이 가족이 지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다. 근거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한에 서문이 그렇게 났어요. 임수경 잡아가면 지하철 다 폭파시키겠다. 임수경 아버지가 국가를 협박한대요. 아 진짜 북한에 떨던 서문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그렇죠. 어쨌든 북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기사를 다 써놓은 상황인데 막상 지진의 현장을 보고 나서는 황당하니까 분명히 그 기사를 어떻게 이제 변형해서 북한에서 방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들의 의도대로 기사가 나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이팅, 에이팅, 불빛은 하늘을 에이팅.